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 어제 국가수 1차 소견이 나오고 오늘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 그 의문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실종 신고를 했던 남자친구의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하루 종일 울면서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경찰한테는 지금 제일 원망스럽죠. 장미란 씨는 5월 12일 날 숙소를 나와서요. 한림항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것은 한림의 소재 숲, 야자숲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주경찰청이 브리핑을 했는데 오후 10시 15분 밤에 숙소를 장미란 씨가 나와서 숙소를 나선 뒤에는 이 휴대전화가 꺼지기 끌 때까지 누구와도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 날 새벽쯤 13일 넘어가는 새벽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브리핑했습니다. 자, 허준 변호사님, 이렇게 보면 10시에 나와서 한 서너 시간 뒤에 숨졌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 수사 중에 경찰이 모든 것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발표들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정 사망 시각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경찰이 지금 만약에 이걸 허위 종결을 해서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어서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종결하는 바람에 사망 시각은 훨씬 뒤인데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해지는 것이고요. 나중에 유족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데도 이 추정 사망 시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찰의 허위 종결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론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시신의 발견 상태로 봐서는 추정 사망 시각을 알아내기도 어렵고 단정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갑자기 오늘 12일에서 13일 넘어가는 새벽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한 정밀 부검 등을 통한 근거가 아니라 이 휴대전화가 위치값이 변경이 없고 통화 내역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을 놓고 보더라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한림항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 경찰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제주에는 기지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기지국이 판단하는 휴대전화 위치값 확인 반경이 매우 넓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휴대전화를 두고 위치값을 어디로 옮겼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고 탐문 수사를 아마 했을 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이 모든 가능성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열어두고 수사를 해보고 나서야 사망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타살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사망 시점이 나가고 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추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그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가능성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문은요. 만약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면 그 동기도 있어야겠죠. 아직 그 동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 아직 포렌식 중이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그 전에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병력도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강대기 변호사.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많은 전조 증상도 있다고 하고 누구하고도 상담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은요. 캄캄해서 평소에도 이 사망한 장미란 씨가 잘 가려고 하지 않았고 주민들도 지나다니지 않는 거기를 스스로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엔 장소가 석연치가 않아요.
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고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가 있던가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던가 명확한 동기가 발생돼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할 동기가 전혀 발견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경찰이 추정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저항흔이 없어가지고 극단적 선택이다. 근데 이 사건 시신이 너무나 많이 부패가 돼가지고 저항흔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저항흔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지 실외에서 저항흔을 어떻게 발견을 하겠습니까? 또한 약물에 관해서도 지금 골절이 아니다? 그러면 약물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으면 그건 골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그렇군요. 어떤 약물을 썼다면. 예, 어떤 약물을 어. 써가지고 이 고 장미란 씨에 대해서 피해를 가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골절이 이루어질 수 없는 예. 부분이고 또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골밀도에 따라서 현저하게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절이 없고 저항은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이 되면서 이 추정 시간도 사실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시신이 온전하다면 그 항문의 온도를 가지고 사람 사망 시각을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아무런 발표 없이 극단적 그 선택으로 추정이 되면서 사망 시각은 신고받고 바로 직후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궁금한 게 뭐 맨날 추정이냐. 확실하게 한 다음에 발표를 해라. 추정. 경찰 너희들은 왜 추정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화면에 비쳤던 깜깜한 밤에 그 야자수 숲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허준 변호사. 지금 저 나무가 높이는 을 떠나서요. 보면요. 거의 장미가시가 아니에요. 거의 삐쭉삐쭉 굉장히 그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는 저기를 걸어 들어갔다고요? 저게 굉장히 또 미스터리한 지점 중에 하나죠. 저 야자수가 카나리아 야자수라는 품종이라고 하는데 가시가 매우 날카로워서 보통의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번만 찔려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아픈 가시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주 얘기에 따르면 가지치기를 연초한 이후로는 이 뭐 가지치기라든가 관리 같은 것들을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제멋대로 무성하게 자란 상태였을 거라는데 여기에 가서 굳이 마지막 장소로 여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 사망을 위한 어떤 준비를 했다. 과연 그게 이 야자수의 특징이라든가 장소적 특성상 가능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도시에는 밤이 되면 달이 뜨지 않은 때에도 이 빌딩의 불빛이라든가 가로등 불빛 때문에 인공 불빛이 많아서 꽤 시야 확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닷가 근처 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런 인공 조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거대한 야자수 농장이 있는 곳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예. 단 한 치 앞도 보기 힘든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불빛이라고는 있었을 게 추정되는 것은 그렇다면 휴대폰 손전등 정도였을 텐데 네. 이걸 비춰가면서 체구가 작은 여성이 혼자 야자수에 끈을 맨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처음에 신고를 했던 남자친구 얘기로 따르면 여기가 이 여자친구, 그러니까 고 장미란 씨가 평소에도 이 야자수 농장이 깊은 곳에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예. 않는 곳이었다는 남자가 거예요. 봐도 저렇게 깜깜한데 저길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고 장미란 씨뿐 아니라 다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장소로 택하는 곳을 함부로 추단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상 이 사건이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 미스테리한 상황인데다가 이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혀줄 수 없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장소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예. 있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예. 슬리퍼를 신고 굳이 들어갔을까? 슬리퍼를 신고 굳이 이 높이 3, 4m의 야자수 숲을 뾰족한 가시가 있고 성인이 앉기도 어려울 만한 두께의 이런 밑둥들이 있는 이런 곳에 들어가다가 아파서 다시 나올 정도의 이 숲에 왜 들어갔을까? 이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파일러로 보시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일단은 현장 재구성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팩트만 가지고 현장 재구성을 정확히 하고 그 현장 재구성 속에서 다양한 반대 의견을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 요소들을 좀 빼놓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공통적인 내용만 가지고 거기서부터 수사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수사 시작은 포렌식이라든가 간혹 혹시 있을 수 모르는 목격자가 있거나 예. 아니면은 어떤 지나가는 차에 어떤 뭐 블랙박스라든가 최대한 끌어모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무리 국민적 궁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사한 뒤에 발표를 해도 될 텐데 왜 그러면 서둘러 발표를 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더 늦추게 되면은 여러 말하자면 의문들이 많이 더 늘어나니까. 억측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제주경찰청의 책임성 문책도 많이 갈 수 있는 거고 아마 그런 것이 좀 두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제주경찰청 쪽에도 더 이상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휴대전화가 아직 포렌식이 안 됐잖아요. 근데 휴대전화만 하더라도 문자라든지 카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과거에 이런 고민을 했었나 보네. 또 검색어를 보통 하잖아요 많이. 그런 것만 찾아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찾기보다는 불완전 의사 쪽으로 결론 내린 거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불완전 의사는 참고 사항이고 포렌식을 통해서 그걸 보호청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죠. 아. 불완전 의사라는 걸 팩트로 놓고 포렌식은 부차적으로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빠르게 왜 정리를 하려고 그러지? 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예. 참 궁금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 A 경장의 행동도 의문이스럽고 또 그것을 지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제주 경찰의 중간 브리핑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진상 검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